안녕하세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낀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분명 나와 사랑하는 사이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요? 아마도 고구마같이 답답하다 하실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남편과 대학 CC였어요. 남편은 저의 대학과 선배였는데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을 좋아하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한 1년 넘게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제대로 말도 못한 사이였는데 과 MT를 갔다가 남편과 같은 조가 되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의 절친이었던 여자 선배와도 친해지게 됐죠. 그러면서 MT 둘째 날 술을 아주 진탕 마시게 됐어요. 한 6시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누군가 깔아준 이불 위에 담요를 덮고 얌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속이 안 좋아서 아침까지 계속 쉬고 있는데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다 제 얼굴을 보면서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영문을 몰랐던 전 왜 다들 날 보고 웃지? 싶어 친구한테 물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기억 안 나? 네가 어제 철수 선배한테 고백했잖아. 친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던 상태였고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니 평소 소심하던 제 성격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친구랑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자 선배가 저를 보며 다가오더라고요. 그동안 아주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철수에 대한 마음이 아주 절절하던데? 여자 선배는 짓궂게 웃으며 저를 놀렸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제가 남편과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공개 고백까지 한 마당에 뭐가 부끄럽겠냐 싶었던 저는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고맙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의 도움 덕분인지 저의 노력 덕분인지 MT를 다녀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과 사귀게 됐죠. 우린 그렇게 과에서 유명한 CC가 됐어요. 그렇게 짝사랑하던 사람이랑 사귀게 되니 하루하루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딱 한 가지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자 선배의 존재였죠. 여자 선배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항상 저희 커플과 모든 걸 함께 하려 했어요. 연애 초반엔 선배가 잘 되게 도와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선배에게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컸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뭐 둘 사이에 제가 끼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항상 데이트도 같이 하는 날이 많았고 술도 같이 마실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 커플 여행조차도 같이 가길 바래서 같이 간 적도 있었어요. 그 여자 선배는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저희 사이에 자꾸 껴서 뭐든 다 같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 선배 때문에 남편과 싸우는 일도 잦아졌죠. 게다가 제가 더 싫었던 건 남편과 싸우는 날이면 항상 여자 선배가 사이에 끼어든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저와 싸우면 늘 여자 선배와 둘이 술을 마시며 저와 있었던 일을 털어놨고 여자 선배는 저에게 와서 본인이 남편을 잘 달래볼 테니 화해하고 맘 풀라고 가짜는 충고나 위로를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화가 풀리기는커녕 더 화가 났어요. 오죽하면 대놓고 여자 선배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혹시 남편을 좋아하냐고요. 그랬더니 너무 황당해하면서 우린 그냥 친구 사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딱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여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의 질투심으로 철수의 모든 대인관계를 모두 끊어놓고 싶은 거냐고. 너야말로 선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선배로 인해 저는 견디다 못해 남편과 이별을 했었고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서로 못 잊어서 결국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취업에 성공했던 남편이 바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남편과 바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여자 선배 역시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면 여자 선배가 더는 중간에 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선배나 저나 가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제 예상을 비웃는 것처럼 여자 선배는 걸핏하면 제 남편을 불러냈어요. 어떨 땐 본인 기사로, 어떨 땐 술 친구로, 또 어떨 땐 고민 상담해야 한다며 참 이유와 핑계도 가지가지였죠. 남편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시댁도 친정도 문제랄 게 전혀 없었는데 늘 그 여자 선배는 저희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뭐든 다 괜찮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을수록 그 선배는 더더욱 우리 사이에 껴서 빠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을 해도 남편 역시 완강했어요. 자기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그 친구를 멀리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 여자 선배도 모두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저만 일방적으로 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그 여자 선배 부부와 같이 부부동반 여행을 가게 됐어요. 물론 그 여행도 남편과 여자 선배가 같이 계획한 거였죠. 여행 가서도 둘이 친구라고 계속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눈꼴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취한 나머지 여자 선배와 선배의 남편에게 말실수를 하게 됐어요. 둘이 친구란 이름 아래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하는데 남편분은 정말 둘이 친구라고 생각하냐? 진짜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말이요. 속이 얼마나 쌓여있던 건지 저 혼자 잔뜩 취해서 미친 여자처럼 털어놓는데 남편이 그러 저를 말리면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됐죠. 다음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각자 집으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했죠. 남편은 아무리 취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며 저보고 당장 여자 선배한테 연락해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말이 심했던 건 인정을 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했겠냐. 그게 진짜 내 속마음이고 난 도무지 두 사람 이해 못하겠다 말했어요. 그렇게 둘이 한참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네, 그 여자 선배였어요.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선배의 전화에 남편은 당장 가봐야겠다며 일었었어요. 당연히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여자한테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안 된다고 얘기했고 남편은 그런 제게 모든 게 제 탓이라며 그 여자 선배가 저 때문에 다쳤다고 무조건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더 말릴 틈도 없이 남편은 그 여자 선배한테 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집에 오지 않았죠. 그동안 그 선배를 만나러 가서 늦게 온 적은 있었어도 외박을 한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외박이라니. 그것도 3일씩이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 여자 선배가 남편에게 맞아서 많이 다쳤다고요. 맞다니? 누가? 선배가? 그래. 애를 아주 피떡이 되게 때렸더라. 알고 보니 그 선배 남편이 평상시에도 걸핏하면 그 여자 선배를 때렸었대요. 의처증이 심해서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면 선배를 쥐잡듯 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게 다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전 화를 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짐을 챙겨서 또 그 선배를 보러 가야 한다고 집을 나갔죠.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뭐라 제대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며칠 뒤에 여자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잠깐 얼굴 좀 보자고요. 집 근처 카페로 보러 나갔더니 맞았다는 남편의 말이 진짜였는지 선배 눈가에 멍이 크게 나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나 역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 선배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생사람 잡아서 사람 입골 만들어 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선배, 그건 제가 100번 미안해요. 근데 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넌 끝까지 네가 잘못한 걸 모르는구나? 좋아. 나도 억울해서 더는 안 되겠어. 앞으로 각오해. 나 너한테서 철수 뺏을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둘이 친구라면서요. 그래, 친구지. 친구였지. 근데 나도 이제 안 참을 거야.
애초에 친구라는 말 못 믿고 사람 못 살게 군 건 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가 아팠던 만큼 똑같이 당해봐. 선배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두고 보라며 절 위협하듯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일어섰죠. 그날 이후 선배의 경고처럼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 하며 외박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가끔 받아도 지금 여자 선배랑 같이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남편이 전부였던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매일을 생각했죠. 그냥 이혼을 해버리고 말지. 왜 그렇게 남편한테 미련을 못 버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람이 제 전부였기에 도저히 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남편이 다시 정신 차리고 저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녁에 집에 왔더라고요. 양복을 입어야 한다고 저보고도 얼른 옷 갖춰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다급해 보이는 남편에게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글쎄 그 여자 선배 남편이 죽었대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놀라서 저 역시 옷을 갖춰 입고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니 그 여자 선배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 선배가 안쓰러워 죽겠는지 3일 내내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는 그 여자 선배 옆을 지켰어요. 그런 남편 때문에 많이 황당했지만 그래 사람이 죽었는데 둘이 그렇게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데 친구끼리 위로하고 생각해 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제 마음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정신없는 선배를 대신해 장례식장 음식 서빙이나 정리 같은 걸 도와줬죠. 발인 전날 늦게까지 문상객이 오는 바람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저는 어디 누워있기도 그래서 잠깐 눈이나 붙이자 싶어 여자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누가 여자 선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 생전 술도 잘 안 마시는 앤데 술 마시고 운전을 했다니.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전현이 뭔 짓을 한 것 같아. 선배 남편의 가족들이었어요. 애초에 술도 잘 안 마시던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 나서 죽었다니 너무 이상하다고 여자 선배를 의심하는 눈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설마 그 선배가 그런 건 아니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배를 위로하며 남편과 같이 발인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주자 남편 역시 저한테 고마웠는지 다시 집에 오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날도 며칠 못 갔어요.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싶어 인터폰을 내다봤더니 바로 그 여자 선배였어요. 당황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 여자 선배가 울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누구한테 맞은 건지 꼴이 엉망이었어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 여자 선배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선배가 제대로 말도 안 한 채 제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것도 제 집에서 바로 제 눈앞에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꼴을 보고 있는데 한참을 울던 여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자기를 집에서 내쫓았다고요.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네가 뭔데 여기 있냐며 머리채를 잡아서 맨몸으로 쫓겨나왔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갈 곳이 없다며 여기서 같이 지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남편이 그렇게 사고를 당한 데엔 제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바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따졌지만 선배는 아주 완강했어요. 제가 말실수를 한 이후로 매일 자기를 의심하던 남편이 결국 안 먹던 술도 먹게 돼서 사고가 난 거라고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선배와 저 사이에 서 있던 남편은 역시나 그 여자 선배 편을 들었어요. 이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둘이서 그렇게 우게 되니 도무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선배가 진짜 집에 들어앉을까 싶어 저는 시어머니께 SOS를 쳤어요. 제발 남편 좀 말려달라고요. 근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시부모님은 제 말을 들어주면서도 은근히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얘가 어려서부터 정에 약해서 친구를 소중하게 여겼었다고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저보고 이해하고 참아주라는 듯 말했어요.
게다가 본인들도 그 여자를 어려서부터 봐온 터라 자신들에게는 남편처럼 그냥 자식 같은 애라고 마음이 짠하니 이해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는 난데 왜 시어머니는 나보다 저 여자를 더 예뻐하는 거지 싶고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친정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못했었거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 없이 사는 게. 제 마음이 이런데 친정에 사신 대로 말하면 부모님은 이혼하라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평생 집에 들어앉을 것 같던 여자 선배가 일주일 정도 지나니 본인 친정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해하고 넘어가길 100번 잘했다 싶었죠. 여자 선배가 그렇게 집을 나간 후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마음이 천사 같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해를 강요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혹시 장모님이랑 여행 다녀올 생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너도 몸과 마음이 지쳤으니 장모님과 여행하면서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라고 돈은 자기가 다 내주겠다고요. 남편 말대로 온 심신이 다 지쳐있던 저는 사양하지 않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대만 여행을 가게 됐죠.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자기 신경은 쓰지 말고 편하게 놀라는 남편 말에 간만에 엄마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한텐 저녁에 잠깐씩 연락하고 했는데 일하느라 바쁜지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행 가기 전에 회사 일이 많아서 당분간 야근할 것 같다고 말했던 터라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나 싶어 비밀번호를 눌러봐도 계속 안 열렸어요. 그래서 한참을 문이랑 씨름하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집 앞에 서 있는데 공항에서 헤어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이혼 서류가 와 있는데 이게 다 뭐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집에 막 도착했는데 집에 우편이 와 있었대요. 여러분이 저랑 남편의 이혼 서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바로 택시 잡아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보니 엄마 말대로 정말 이혼 서류가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두 작성된 서류였어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제 남편이 거기로 갔냐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집에 안 왔다고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희 사이 좋은 거 아니었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깊은 배신감에 몸서리 치던 전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다 털어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얘기를 다 듣자마자 당장 이혼하라고 갈라서라고 소리를 치셨죠. 저는 엄마의 말에 일단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고는 친정집을 나왔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잡고 말리셨지만 일단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은 대체 어딜 간 건지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순간은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열리지 않는 집대문을 쾅쾅 두들겼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 언제고 일단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한참 그렇게 문을 두들기고 서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누구세요? 낯선 목소리에 바로 뒤를 돌아봤어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설마 그 여자 선배에 이어 새로운 여자랑 바람이 난 건가 싶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쪽이야말로 누군데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두들기고 있냐 하더라고요. 남의 집이라뇨? 여기 우리 집인데?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긴 제 집인데요? 여자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래서 일단 그 여자에게 제 사정을 설명한 뒤 하나씩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집을 내놨길래 보러 왔었고 지난주까지 집주인이 집을 빼겠다고 해서 잔금 다 치른 후 바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 몰래 집을 내놨고 제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준 뒤 제가 엄마와 같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집과 집에 있던 짐들을 몽땅 팔아치운 채 그 여자 선배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저한테는 저희 집으로 이혼 소리 하나만 달랑 보낸 채로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이라고 해봐야 남편과 선배를 이해한 잘못밖에 없는 저에게 남편은, 그리고 세상은 참 야속하기만 하더라고요. 바보 같다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맥없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혼 서류 접수하고 이혼 진행해야 하니 시간 될 때 연락하라고요. 그때쯤 되니 남편에 대한 미련보다 화나고 억울한 마음이 커서 순순히 도장 찍어주기 싫었는데, 분노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 때문에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죠. 남편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재산 분할도 못 받았어요. 이혼 진행하면서 여자 선배 앞으로 재산도 다 돌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전 애초에 남편과 이혼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모아놓은 외도 증거도 없었던지라 위자료도 한 푼 받지 못했어요. 정말 쫓기듯 아무것도 못하고 이혼을 했죠. 저 진짜 바보죠? 저도 압니다. 제가 바보라는 거. 제 팔자 제가 더 꼰 거라는 거. 근데도 계속 정신을 못 차려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병이 들어서 사람이 마냥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자다가 분하고 억울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곤 해요. 그 둘은 서로 결국 그렇게 될 걸. 대체 왜 애먼 나를 끼워서 그렇게 했었나?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랑 결혼을 했던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혼자 울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름 혼자서 잘 이겨내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그렇게 이혼하고 그 여자 선배와는 재혼해서 잘 살다가 지난달에 술 먹고 차에 치여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건너서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갑자기 그 선배의 전 남편이 죽었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괜히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 일 있고 그 여자 선배 행방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분명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내고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더 이상 바보같이 미련하게 살지 않고요.